이슬람은 610년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이라고 부르고요. 이슬람이 종교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또 이들은 할랄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음식만을 먹고 술과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머리에 히잡 혹은 뚜둥이라고 하는 스카프를 쓰고 다니고요.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예배당에 갑니다. 이슬람 국가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요. 이 라마단은 1년 중 한 달 동안 해가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해가 없을 때, 즉 이른 새벽과 저녁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금식 기간을 말하고요. 이 라마단이 끝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리라야라고 하는 최대의 명절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랄랄라와 말레이시아 역사 시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레이 반도가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바로 이 물라카 시대부터였습니다. 약 700에서 800년경 이미 이슬람이 말레이 반도에 있었다는 흔적은 발견됐지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인도와 아랍의 상인들이 물라카에 교역하러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라카를 건국한 파라미스와라는 스리비자야라는 나라의 왕자였는데요. 이 나라는 불교와 힌두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는 무역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던 물라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당시 주 고객이었던 인도와 아랍의 이슬람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슬람을 나라의 종교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개종 후에 물라카의 인구가 약 19만 정도로 이전보다는 3배, 4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런던의 인구가 약 5만 정도였다고 하니까 물라카의 규모가 좀 짐작이 가시죠. 당시 물라카의 두 번째 왕이었던 메가트 이스칸다르 샤가 아랍에서 온 종교학자를 만나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이슬람 개종 전날 물라카의 왕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고 꿈에서 깼을 때 모르던 코란 구절을 줄줄 외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고요. 이슬람의 율법은 신분 없이 평등함을 강조하고 또 과도한 세금도 걷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종 후에 물라카 왕의 호칭은 술탄으로 바뀌었고요. 이 술탄은 이제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문과 기술 또 문화도 선진국이었던 아랍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생겼다는 것일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말레이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역사와 그 대단했다는 물라카의 초대왕과 건국에 대한 이야기도 교역했던 다른 나라의 자료들에서 찾은 것일 뿐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개종 후 아랍 철자를 이용해서 말레이어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역사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요. 법률도 만들었고요. 이슬람 문학작품들도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1446년 10월 9일이죠. 말레이에 문자가 생기기 시작한 때가 1420년에서 4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우연찮게 시기가 비슷하네요. 물라카는 이렇게 이슬람화된 이후에 무슬림 상인들, 특히 인도,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됐습니다.
15세기 가장 강력했던 물라카 왕국이 개종하자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인 자바와 보르네오, 심지어는 현재 필리핀 지역까지 퍼져나가서 이 일대가 모두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도는 이슬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시다 보면 건물이나 여러 장식품들에 꽃이나 식물 또는 기하학적인 무늬 아니면 글씨 같은 것들로 새겨놓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넣으면 이 또한 우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역품과 공예품들도 이슬람의 특색이 더 짙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도자기들은 아랍풍 도자기들입니다. 이 도자기들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생산되다가 15, 16세기 페르시아 세력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모티브들을 사용한 직물, 카펫과 도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무 판넬들은 사원 장식으로 쓰던 것이고요. 아랍 문자가 수놓인 저 조끼는 부적처럼 쓰인 것입니다. 저 이국적인 목공예품은 120년 된 말레이반도 북쪽의 세툴 궁전에 장식됐던 것입니다. 역시 사람과 동물 없이 식물과 글씨들로만 조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16세기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물라카를 손에 쥔 자가 베니스의 목줄을 쥔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니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향신료가 많이 거래됐던 물라카 왕들의 유물들은 안타깝게도 16세기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기 이 지도들을 보시면 17, 18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지도들인데요. 이 지도들에는 하나같이 말레이 반도를 물라카 혹은 말라카라고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물라카가 얼마나 유명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물라카는 이미 16세기 초에 없어진 왕국인데 말이죠.